자, 이제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같이 섞여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579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75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1번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관련 사항에서 기작성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참고하여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자, 부와 같이 신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계산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뒤늦게 수정 신고를 했나 본데 반영됐다고. 그런데 계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무조정 하란 이야기죠. 자, 손익계산서상에 수익 반영 내역에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이 있고, 그럼 부산물 매각대가 있죠. 이 부산물이 이 두 개 중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데 제주에서 나왔다라고 업종 코드 같이 적혀 있죠. 그러면 제주에서 할 거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에 수정신고서 반영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런 거 찾아내라 그랬죠. 기계장치 매각, 또 선수금에 대해서 세무계산서 발행한 거, 이 두 개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럼 먼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첫 번째 우리 2번 자료 보고 수익금액부터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럼 매출에서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11억 900만원, 다음 매출에 공사수익금 11억, 자, 그리고 영업외수익 자비익 있죠. 자비익의 금액 150만원. 자, 전부 다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1번 자료에 외상 매출 550만원, 이거에 대한 매출 원가 300만원, 이건 장기건설공사 아니고 특례 아니니까 기타 수익금액. 여기에 가서 지금 이거는 제품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제품 매출이고 수익금액 550만원, 매출 원가 3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일단 외상 매출금 누락은 있어요. F4번에 550만원 유보 발생. 다음 우리 여기 없어요. 자, 없어서 직접 써야겠어요. 직접 입력해서 그냥 외상 매출 원가 누락 300만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상 매출 원가 누락 유보. 자, 다음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와서 이 550만원 들어온 거 확인해야 되죠.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여기서 꼭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눌러줘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불러와질 거니까. 자, 이제 저장 버튼 누르셨으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클릭하고,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550만 원 더했던 거, 그리고 11억하고 부산물하고 다 불러와져 있죠. 그럼 제품 매출 거는 코드는 맞고, 제조, 전자, 응용, 공작지기고, 건설은 얘는 건설, 건축공사. 다음 이 부산물 매출액이 제품 매출에서 나온 거니까 부산물 매출을 제품 매출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더해주면 11억 100 아니 11억 1,600만 원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아래 거 지워주고, 다음은 지금 제품 매출에 직수출액이 900만 원 있대요. 자, 그러면 11억 1,600만 원에 900만 원 빼면 얘는 11억 700만 원 되고, 900만 원 수입 상품 내수 판매한 거 아니니까 지워주면 여기 900만 원이 수출액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탭으로 가서, 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불러오기 하고, 이제는 맞아요. 얘도 맞고 얘가 이 금액이니까 다 맞죠. 자, 그럼 이제 3번 자료에서 기계장치 매각한 거, 고정자산 매각 25번에 3천만 원. 또 선수금에 대해서 세임계산서 발행한 거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에는 안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거래 공급 시기의 가산에 100만 원 더해주고, 자, 그리고 더 이상 자료는 없네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네요. 같이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짤막짤막하게만 한시만 내고 있죠. 그래서 섞여 있는 문제가 문제 깊이에서는 훨씬 더 얕으니까 뭐 많이 시켰다고 싫어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31페이지 1279. 631페이지에 1279 631페이지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금액이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2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따 수출 있는 거 체크해 주면 되고, 제품 재고 자산에는 적손품 2,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년 12월 31일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재고 자산에 적손품이 있다라는 건 얘 매출 원가도 안 했고 판매가가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판매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조정을 해줘서 수익금액을 높일 건데, 그럼 수익금액 높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적정하게 했다라는 건 부가가치 신고서에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우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만 높여주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대표이사 자택 전자기기 부품으로 원가 120, 시가 180만 원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해당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다. 자, 지금 얘는 무슨 이야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다. 이 말은 간주 공급할 때마다 항상 듣는 수식어죠. 그럼 얘는 지금 개인적 공급에 걸린 거네요. 그럼 당연히 시가로 됐겠죠. 시가로. 우리 간주 공급의 특징이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 거잖아. 과세표준 잡아서. 자, 그럼 이제 끝이네요. 자, 이거 가지고 먼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부터 써야겠어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가서 1번 매출이고, 자, F4번 첫 번째 제품 매출 5억 3,170. 다음 상품 매출. 그 외 매출은 없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두 번째 줄에 적성품 누락한 거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서 제품 재고 자산에는 그럼 제품 매출이고, 판매가 3,105만 원, 대응 원가 2,700만 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F4번 눌러서 F3번. 자, 위탁 매출이잖아, 적성품이. 그럼 위탁 매출 누락 F4번 누르면 있죠. 그리고 위탁 매출 원가 누락도 F4번에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불러와서 쓰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서 제품 매출에 가산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 자, 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가서 이제 이 금액이 더해져 있죠. 가산 조정한 거. 자, 그럼 첫 번째 업종 코드인데 업태 종목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 개 써주기만 하면 되고, 하지만 우리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2억 있대요. 그럼 2억 빼고, 그리고 수익 상품 아니다. 그럼 수출이다라고 들어갔고, 다음 이제 차익 검토 탭에 가서 불러오기 하고, 그럼 지금 우리 아래 마지막에 개인적 공급 있는 거 있었죠? 개인적 공급에 180만 원이다라고 쓰면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끝났다는 느낌 드시죠?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나름의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쫙 썼는데 빨간색 뜨면 부호를 싹 뒤집으면 된다고. 내가 기준을 잘못 잡았나 하고 싹 뒤집으면 두 중 한 개는 맞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이야기해 준 게 있었어요. 27번까지는 다 플러스로 써놓고 나머지만 뒤집어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공부했으니까 그런 관찰력을 가졌지. 안 해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는다 생각도 안 할 거잖아요. 자, 한 문제 더, 두 문제 더 있구나. 더 풀어볼게요. 703페이지로 가서. 지금 우리 총 15회인데 지금 이만큼 계속 풀고 있는 거는 꽤 문제 많은 거죠. 자, 1285번.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두 개 난데 뭐 손익계산서상 수익 반영 내역이고 지수출액 있다 체크하고 부산물 매각 때는 제품 매출에서 나왔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에 기계장치 매각 있고 사업상 증여 있고 이런 거 체크해 놓고 자 다음 3번 당사는 매출 거래처에 제품 800만원 시가 1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럼 우리 1000만원에 매출 거래처에 증여했으니까 사업상 증여죠. 근데 이거 여기 있네. 그럼 따로 얘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있잖아. 신고서에. 그죠? 뭐 둘 중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이거 보고 쓰니까 여기 또 쓰면 안 된다 생각해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앞 페이지 거 보고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매출이고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13억 8,700만원 일치하고 다음 상품 매출 8억 3천 일치하고 다음 자비익 영업외 수익의 자비익이고 300만원이네요. 일치하다. 자, 하셨나요? 여기에 조정할 내용 있나요? 내용에 적혀 있는 거 없죠? 그럼 저장 누르고 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자, 얘는 제품 매출이고 제조 전자응용 공작기계 얘는 도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그리고 300만원은 제품 매출에다가 더해주고 그러면 13억 9천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품 매출에 직수출한 게 있네요. 1억 2,700만원 그래서 12억 6,300이고 얘 지우고 하셨죠? 다음 이제 차익 검토로 와서 자, 이번에는 이 금액도 그렇고 이 금액도 그렇고 잘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기계장치 매각에 고정자산 매각에서 5천만원 쓰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에다가 1000만원 쓰고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6점이나 주면 할만하지 않나? 그죠? 제 개인적으로 이상한 일반 전표 두 문제 풀 바에야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715페이지 가서 회사는 1286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고 자, 이번에 수탁자가 판매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80만 원이.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 원가는 40만 원이고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대응 원가가 40만 원. 지금 얘가 전부 다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당연히 가산 조정할 건데, 근데 얘가 세금계산서 미발급됐대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우리 차익검토에서는 내려줘야 되겠네요. 80만 원을.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지금 얘도 문상항이죠. 판매장려금을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죠. 간주공급. 간주공급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사업상 증여로. 자, 그럼 이제 또 정보 끝났네요.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가서 자, 매출에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35억이고 다음 매출에 상품 매출 그리고 지금 우리 수탁자한테 판 거 위탁 매출이죠. 수탁자가 판 거. 자, 이 누락한 거 제품 매출이고 80만 원에 아이고 수익금액 80만 원에 대응 원가 40만 원이고 80에 40. 다음 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는 위탁 매출 누락이니까 있는 거 쓰는 게 편하죠. 위탁 매출 누락 80만 원. 얘도 위만 치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 40만 원.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80만 원 들어온 거 확인하고 저장하고 지금 제가 계속 확인하는데 여러분도 계속 들어오죠. 근데 왜 확인하냐면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제가 여기에 무조건 계정 과목을 실수 없이 집어넣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여기에 이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직접 써주면 되는 건데 그냥 닫아버리면 여기 안 들어와서 감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안 들어오는 건데 얘가 그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실수하면 안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꼭 제가 다 써놓고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80만 원 들어온 걸로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잘 됐고 업태 종목은 없고 자, 상품 매출은 503007이고 자, 그럼 이제 차액 검토로 가서 자, 불러오게 해야겠네요. 자, 지금 우리 2번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 있던 2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이 높였죠? 다시 내려줘야지. 매출 누락된 거 내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80만 원이고 자, 다음 716페이지에 사업상 증여 시가 4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어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이번 주 주말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잔소리 같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이 10월 3일 날 공부하실 분이 없어요. 추석 지나고 개천절이고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시험이에요.
자,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2번밖에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번 주로 허투루 보내면 다음 주에 도대체 어떻게 뭘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가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역사상 공부하면서 명절날 해야지라고 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놓고 첫날에 말하더라고. 너는 와서 잠만 잘 거면서 왜 책 가져왔냐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만이라도 내일까지 한 내용. 근데 내일 어마어마한 거 할 거예요. 내일 저 보러 오셔야 돼요. 10시 20분에 10분에 보내드릴 테니까 저 보러 7시 2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저와 같이 했던 거 꼭 보셔야 돼요. 다음 주는 재밌게 갈 거니까 내용이 쉬우니까 이번 주 잘못 보내시면 자칫 잘못하면 미래에 저하고 또 이 시간 수업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기본 예제 쪽으로 와서 자, 447페이지로 가서 자, 수입 배당금 명세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있으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으니까 한번 하기만 하는데 자, 이건 자, 우리 개인 주주한테는 그로스업 해가지고 나중에 배당세 공제해서 한 번 과세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법인한테는 우리 입금 불산입하는 제도로 해서 너 이거 입금 수익 아니야 배당금 받은 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일반 법인에 대한 거냐 우리 회사 지주냐 그 대주주격 있죠. 그거냐에 따라서 서로 요율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상장 법인이냐 비상장 법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또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 비율이 다르게 돼요. 자,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CTA 시험, 세무공무원 시험 전부 다 위에 자료로 주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전산이니까 이 표가 떠서 우리는 몇 퍼센트 찍으면 알아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선택한다는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우리 지주법인이다 일반 법인이다 그리고 상장 법인이었다 비상장 법인이었다 지분율 몇 퍼센트다 이걸 따지는 이유가 입금 불산입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차입금 이자의 입금 불산입 차감액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자산총액 적수가 얼마인데 주식을 얼마치 산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주고 있네. 그럼 지금 빚내 가지고 주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입금 불산입률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입금 이자하고 자기 자본 적수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쓰는 이유는 알아야 인풋값을 맞춰가지고 찾겠죠. 자, 이게 정보 끝이에요. 또 다음 페이지는 기본 문제 있는데 문제 입력해 보면 아 저래서 제가 안 나온다고 했구나라는 걸 한 번 쓰고 나면 알아요. 자, 그래서 회사 9200번으로 가서 우리 448페이지의 문제를 보고 448페이지에 자, 배당금 수익의 자료에서 A법인 상장사고 50만원 배당금 수익이고 이 주식의 장부 금액이 600만원 지분 비율은 0.5%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B법인도 60에 700만원 적혀있고 60%가 지분율이네요. 근데 얘는 비상장 법인이에요. 비등록 법인. 그리고 배당금 수익액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입금 불산입 차감액인데 이자 비용이 720이고 자산 총액이 3억 5천이다. 그럼 3억 5천 있는데 600만 원이 이 주식이라는 이야기고 3억 5천 중에 700만 원이 이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자는 720이나 빌려놨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수입 배당금 명세서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쓰는 건 첫 번째 A 법인이다. 주권 코스닥 상장 법인이니까
뭐 회사 정보하고는 없으니까 줄일 수 없으니까 지분율 0.5%. 다음 비법인, 기타 법인, 비상장 금액은 지분율은 60%다. 하셨죠? 다음 이제 아래 3번 와서 A 법인 자 배당금 금액이 50만 원이죠. 50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창이 떴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주회사 아니에요. 일반 법인에 지금 A 법인은 주권 상장 법인이고 우리 지분율 몇 퍼센트죠? 0.5였잖아. 그래서 30% 이하. 그냥 사다리 타기로 들어간 거죠. 얘 중에 얘로 들어왔다가 얘로 들어왔다가 얘로 들어와서 온 거잖아. 그래서 제가 사다리 타기를 한 거예요. 확인하면 자, 얘 금액 나오고 자, 지급이자가 720만 원이었어요. 자, 이 주식의 장부 금액은 600만 원이고 자산 총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자, 원래 우리가 입금부산입 대상이 15만 원이었는데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배당이 50만 원 받았는데 30%인 15만 원이었는데 입금부산입 배제된 금액이 이걸로 나와서 이 금액만 입금부산입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컴퓨터는 친절한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 쓰는지 인풋 값의 의미만 알아서 내용만 찾아서 쓰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해줘요. 다음 B법인 배당금이 60만 원이고 자, 얘는 기타 법인 일반 법인 수입 배당금의 기타 법인의 60%였잖아. 지분율이. 그래서 50% 초과. 그리고 확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급 이자는 720만 원인데 장부에 적혀 있는 건 700. 총 자산 가액은 3억 5천. 하셨나요? 그럼 이제 이 두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 합친 34만 972원을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입금 무산입 차감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소득 처분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입금 무산입이면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은 뭐뭐 있죠? 두 개밖에 없잖아. 유보하고 기타. 여기가 나중에 다시 조절할 사항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기타죠. 오케이? 자, 조정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중에 조정 외우라고 지금 자연스럽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력할 때 안 나오는 거는 입력하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얘는 F3번 눌러서 차감 조정 가서 F4번 하면 조정할 게 하나밖에 없어서 얘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쓰면서 눈에 여러분 생각 안 해볼까 봐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소득처분 기타. 나중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문제 나오거나 다른 문제 나오면서 그냥 나오면 이런 걸 썼다라는 걸 기억하든지 아니면 내가 조정하라든지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F4번에 있는 얘도 기억을 좀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배당금 입금부산입에 대한 게 시험 문제가 지금 이런 서식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수익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만드는 거에서 여기에서 그 직접 입력하는 걸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F4번에서 방금 배당 치면 이런 애 있었다는 거 알면 찾을 수 있잖아요. 모르면 직접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었다 정도라도 다 좀 눈으로 익혀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뭐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서 값을 맞춰 놓으면 웬만한 값은 다 주니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449페이지에 가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있죠. 자, 이것도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TAT 1급에서는. 근데 세무사의 시험에서 안 나오고 TAT 1급에서만 나온다는 건 철저하게 자급형이라는 거예요. 세무사의 문제는 생각해서 풀어내야 되는 걸 넣고 자급량을 많이는 안 둬요. 그런데 회계사의 시험 문제는 자급형이지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둘의 좀 시험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좀 친하고 어떤 값을 어디 넣는지는 아는데 여러 개의 값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해야 되는 걸 잘 못하고 값을 주면 잘 쓰는 사람은 TAT 1급 시험 보면 훨씬 유리해요. 주는 대로 막 집어넣으면 돼요.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많이 생각해봐야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은 인용 많이 안 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뭘 넣으라고.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조정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 두 시험에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중 한 개만 따면 되잖아. 만약에 TAT 1급 합격에 가지고 있는데 너 전세무 1급 왜 안 땄냐 그러면 난 그냥 회계사의 거 땄는데 그럼 끝이잖아. 꼭 세무사의 거 왜 따. 그리고 또 더 우기려고 그러면 난 도전 프로그램으로 쓰려고 그럼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또 공부한다? 그런 TAT 1급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두 개 같이 하시면 시너지 훨씬 커요. 그리고 두 시험이 이젠 회계사의 게 좀 컸는지 서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얘한테 나왔던 게 여기 튀어나오고 얘 있던 것도 얘도 완전 철저히 다르게 하더니만 이제는 서로 조금 넘나들어요. 저도 문제 풀다가 이거 여기서 본 거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 딴 데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명세서 봅시다. 자, 임대보증금은 입금으로 본다라고 했나요? 자, 입금으로 본다는 건 수익으로 본다라고 했나요? 안 본다라고 했죠. 근데 왜 얘가 있냐면 자, 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두 번째 차입금 과다법인.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는 건 어떤 법인이냐면 내 자산가액의 절반이 빚인 거예요. 혹은 내 자기 자본적 수익죠. 그게 4배 이상이 붙인 거예요. 그런 데가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이런 회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회사는 이런 거죠. 건물을 사서 보증금 받고 대출 받고 그 돈을 건물 사고 또 보증금 받고 대출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한테 이런 간주 임대료는 부과시키겠다. 그래서 힘들고 부담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지. 이런 법인이 아닌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TAT 1급에서도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본 문제에 하나요. 차입금 과다 법인이라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하던 공식 기억나나요? 자, 지금 우리 여기 공식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추계에 의한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아래 있는 공식 가지고 보는데 자, 아래 있는 공식 보기 전에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의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는 부법에서는 우리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곱하기 우리 보유일수 365 혹은 366분의 보유일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죠. 기억나나요? 그죠? 그런데 이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근데 법인세법은 일단 지금 이 공식 가지고 우리 쓰는데 앞쪽에 적혀있는 글자들도 다 이상하겠지만 제일 신기하게 먼저 한번 봐야 될 게 이 부분. 우린 365분의 며칠을 가지고 있다라고 썼는데 얘는 365분의 1을 곱하죠. 그죠? 자, 왜 365분의 1을 곱하냐면 적수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적수. 자, 적수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로 쌓을 적자예요. 우리 물건 뭐 쌓을 때에 적재한다라고 표현하죠.
적수라는 건 우리 수를 쌓는 거예요. 그럼 수를 쌓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보증금 적수라고 적혀 있죠. 보증금 적수. 얘는 첫 시작을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보유 일수를 곱해버려요. 보증금에다가 보유 일수 1년 치면 그냥 1억 가지고 있었는데 1년치가 있으면 적수는 365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를 빼버리죠. 근데 이게 종이 페이퍼로 계산하던 시절에는 저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왜 편하냐면 자, 우리가 방이 3개 있어요. 방이 3개 있는데 지금 처음에 공실이었다가 1월 1일 날 1억 가지고 1억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증금 1억 받았다가 4월 1일에 또 한 사람이 1억 들어왔어요. 그래서 2억 되었다가 또 뭐 6월 1일 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억 되었죠. 9월 1일 날 또 한 사람이 나갔어요. 2억 됐죠. 또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한 사람 나갔으면 1억 됐잖아. 그럼 이때 이 보증금 보유일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정말 이상이 꼬여 있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건 내가 1억을 가졌거나 2억을 가졌거나 3억 가졌거나 3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진 날짜 수만큼만 곱해주는 거예요. 1억에다가 1억만 있었던 날짜 수, 2억만 있었던 날짜 수, 3억을 가지고 있었던 날짜 수, 이거 곱해버리면 적수 쓰면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곱하기 365분의 1 해버리면 얘가 그냥 바로 평이 나와버리니까 이걸로 계산해서 1분은 얼마, 1분은 얼마, 1분은 얼마 계속 나누고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요. 자, 그럼 이제 적수의 개념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빼줘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는 건 취득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이 글자가 중요해요. 토지 취득 원가는 제외.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할 때는 토지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예, 기억해 두세요. 토지 가격은 빼고 한다. 그럼 임대 면적도 토지 면적은 다 빼고 그냥 토지 빼고 건물만 가지고 임대 이야기를 해줄 거다. 자, 이게 유론상 근거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우리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에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 있는데 1번 가지고 이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하고 임대보증금 적수를 여기서 계산할 거예요. 여기 2번에서.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고 다음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여기에서 계산할 거예요. 위에 탭에서. 그럼 여기서 얘 세 군데를 다 입력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뺀 보증금 잔액이 나오는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면 입금 상당액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 입금이라고 수익이다라고 말하려고 봤더니 정말 보증금을 가지고 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자 수익이든 뭐든 받은 거예요. 그럼 보증금 가지고 이자 받았다고 하는 건데 보증금 가지고 운용한 수익을 장부에 계상했으면 어차피 입금으로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자 비용이면 이자 수익이면 이자 수익 중에 이자 수익 얼마 중에 보증금 운용한 거는 얼마다라고 쓰면 이제 그 보증금 운용한 거 뺀 나머지만 입금 산입해야겠다고 나오는 원리예요. 원리는.
그럼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 적수를 써야 되겠죠. 자, 우리 법인세는 계산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뭔가의 기간을 말하는데 올해 이전에 취득하거나 올해 이전에 뭔가 일어났었죠. 그러면 이 일자 쓰는 건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다 쓰는 거예요. 올해 이전 날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연도도 안 써요. 거의 대다수다. 그냥 1월 1일 정기월 된 거다. 그러니까 계산은 1월 1일부터 해라. 올해 이전에 취득했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은 2017년도 옛날에 했죠.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네요. 이제 앞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올해 1월 1일부터 정기월 받아서 가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취득가액이 우리 건설비 적수 계산할 때 쓸 건데 토지에 대한 정보는 면적까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얘는 토지에 관련된 거는 금액이든 면적이든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건물 가격하고 건물 면적 전체 면적 있네요. 연면적. 그리고 이제 임대한 거에 대한 보증금을 18년도에 받았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정기월 받았고 임대하고 있는 게 180제곱미터고 300 중에 180제곱미터를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이자 수익이 이 금액인데 이게 운용수익이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60만 원이다. 자, 이제 문제 내용 다 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죠. 1월 1일 1엔터 1엔터 그리고 0번 입금 누르면 정기월이라고 적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금 가지고 있는 건 1억 5천만 원.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을 366일 가지고 있었다 뜨죠.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화면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7월 1일 날 입금을 했는데 1억 5천을 7월 1일 날 받았다고 하면 컴퓨터가 적수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82일은 1억 5천 가지고 있었고 184일은 3억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뚫릴 때도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럼 1억 5천 또 받았으니까 내 보증금 총 가지고 있는 건 3억이잖아. 그럼 3억 가지고 있었던 날이 며칠이다. 1억 5천 가지고 있었던 날이 며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적수 계산해가는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건설비 상당의 적수 계산에 가서 자, 지금 이 글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비 적수를 쓰는 거고 여기는 임대 면적, 여기는 연 면적. 글자 적혀있는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쓰는지 보려면 이 글자 보라는 거예요. 얘는 빌려주는 면적, 얘는 연 면적은 땅이 붙어있는 건물이 지면에 붙어있는 전체 면적. 자세히 안 보면 앞에 이 글자만 보여요. 임대 면적 등 적수 계산 이 세 개만 보여요. 자, 그럼 첫 번째 건설비는 올해 이전 거니까 1월 1일 총액은 7천만 원만. 토지는 안 쓴다라고 했어요.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쓰고 올해 자본적 지출이 생겼으면 올해 날짜 지출이 일어난 날짜를 써서 여기다 더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또 그냥 합쳐서 쓰는 거고. 다음 임대 면적은 1월 1일부터 해서 임대는 위에 아래에 보증금 옆에 보면 180제곱미터라고 적혀 있죠. 180제곱미터. 그리고 아래에 전체 면적은 1월 1일 날 몇이라고 적혀 있죠? 건물에. 그렇죠. 300이라 적혀 있죠. 300. 그럼 이제 얘 작성 다 끝났어요. 다시 이제 간주 입금으로 와서 그럼 이제 얘 방금 건설비 적수 계산한 게 이게 산출해 준 거고. 자, 그럼 이제 운용 보증금 운용 수익 문제 제일 아래에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자 수익이고
여기에 567만 4천 원 중에서 보증금 운용 수익은 60만 원이다. 이렇게 쓰니까 134만 4천 원만큼 입금 산입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돈을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입금 산입할 건데, 그럼 얘는 지금 간주 임대료 성격이잖아. 그럼 소득 처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소득 처분 이야기하면 항상 제일 먼저 뭐 생각하냐면, 이거 그럼 누구한테 내지? 누가 가져갔지? 생각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누가 가져가? 국가 가져가죠. 그럼 추가 가세 안 하면 기타사업 유출이겠죠. 오케이? 자, F3번 조정 등록해서, 자, 가산 조정에 F4번 누르면 당연히 여기서는 얘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얘 외워야 나중에 편리하다는 걸 뒤늦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얘도 끝이에요. 지금 막상 제가 뭔가 막 이야기 많이 하긴 했는데 어디 메뉴 칸에 뭐 쓰는 거라고 알려줬지 막 푼 게 아니죠. 이게 AT 시험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거 봅시다.